그리고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이제 생산물 가격, 임금, 수익 배분을 결정하는 추세는 확실히 과거보다는 개혁적입니다.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효과가 이제 공장, 기업소 지배인들의 권한이 굉장히 커지고 그 사람들의 능력에 따라서 각 기업소에 있는 종업원들은 배급을 받고 어떤 기업소는 상당히 배급이 잘 나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완전히 망해서 정말 뭐 형식적으로 출근만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일반 주민들, 저도 이걸 많은 인터뷰를 해보고 뭐 개인적으로도 생각을 해봤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. 이 사람 이제 이 김정은의 이 결국 개혁이라는 것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계획경제 틀 안에서 이제 경제 계획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일반 주민들의 경우는 국가가 경제 개혁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은 일종의 타협책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약간 정권에 대한 좀 뭐 우습게 본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좀 실망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이렇게 다 어떻게 될 것인가. 그리고 좀 더 머리가 좋은 사람들 얘기로는 김정은이 6.18 방침을 하는데 그럼 거기서 나타나는 반작용은 뭔가 우리는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.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과거 이제 화폐개혁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뭐 미리 바꿨다든가 이런 거. 그래서 이러한 어떤 개혁 정책이 단순히 어떤 정권 차원의 부담뿐만 아니라 그 주민들을 다루는 데서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나는.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이 진정한 그 개혁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체제 이행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3년 동안 지내오면서 물론 뭐 플러스 성장도 하고 뭐 조금씩 성장을 하지만 그 극도의 정책 무력성이 나타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외부의 지원이나 뭐 이따가 설명드렸지만 북중 경제 협력을 빼고는 큰 경제적인 돌파구를 열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 정책이 실패해도 피해는 모두 주민들이 떠안는.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배급도 안 나오고 생활 수단은 없고 하니까 결국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. 그래서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그런데 이제 국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때는 이제 계속 시장을 체제 안정 수단으로 이제 활용을 안 했는데 지금은 체제 안정 수단을 활용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볼 때는 일종의 이제 필요악으로서 시장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시장을 통해서 결국 국가도 돈을 버는 다양한 부가금을 쟁수합니다. 장세. 제가 그래서 인터뷰한 거에 따르면은 한 55cm 정도 되는 매대에서 한 몇십만 원까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그러니까 달러로 쳤을 때 전자제품 같은 경우가 가장 세금이 센데 뭐 100불 이상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예를 들어보니까 뭐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한 10불 정도 내는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이 결국 정부의 그 재정을 메꾸는 이런 것이 되고 또 중간 간부들은 전부 시장에 의존해서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방법, 뭐 협박 이런 거로 해서 전부 또 돈을 벌고 아주